지난 봄에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한 어르신을 봤어요. 링거를 꽂고 누워 계신데 옆에 보호자 의자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사흘째 아무도 안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요. 그 어르신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105살이에요.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지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모습도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건 전쟁터의 총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는 식탁 앞에서 옵니다. 자기가 평생 사랑한 사람의 눈빛 속에서요. 이게 참 인생의 잔인한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낯선 사람이에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많은 걸 내어준 사람일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오늘 박만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바꿨어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강원도 묵호항에서 태어나서 78해를 사신 분이에요. 바다에서 40년을 사셨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배에 오르고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자식 셋을 키우셨어요. 바다에서 손이 얼면 입김으로 녹였대요. 손가락이 굽어서 숟가락 잡기도 힘드신데 그 손으로 자식들 학비를 다 대셨어요.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둘째는 부산으로, 막내딸은 인천으로 시집을 보냈지요. 어르신은 자랑이 많으셨어요. 내 새끼들은 다 잘 키웠다고요? 젊었을 때 어르신은 자기 옷은 10년 된 점퍼를 입으셨어요. 근데 자식들, 돌잔치, 입학식, 결혼식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병원 한 번을 안 가시면서도 손주들 용돈은 꼬박꼬박 챙기셨지요.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으셨어요. 자식들도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랐어요. 어르신이 주는 건 공기처럼 늘 거기 있는 거였으니까요. 공기는 고마운 거지만 사람이 공기한테 매일 감사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마시는 거죠. 어르신은 그렇게 자식들의 공기가 되셨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쳤어요. 가끔 전화도 왔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이 반년이 되고요. 어르신이 이른이 넘어서 허리가 굽기 시작했을 때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저 지금 너무 바빠요. 회사 일이 정신없어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머리 아파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하고 끊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어르신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어르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식들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큰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저히 못 온다고 했지요. 막내딸은 애들 봐줄 사람이 없다고 울먹였어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천장만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한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어르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들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건 평생 동안 쌓아온 관계의 모양이에요. 경계 없이 다 내어주고 아무 말 없이 견디고 서운해도 표현 안 하고 그렇게 40년을 보내면 자식 눈에는 부모가 사람이 아니라 풍경이 되어버려요. 풍경한테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그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서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라면 지금부터 뭔가 달라져야 해요. 그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예요. 사실 이런 일이 박어르신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75이세요. 전라도 곡성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세요. 그분도 평생 모은 돈을 아들한테 다 주셨어요.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할 때 줬고 집 산다고 할 때 또 줬어요. 손주 학원비 모자라다고 할 때도 보탰죠. 줄 때마다 행복하셨대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근데 작년에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할머니가 큰 맘먹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아들아, 엄마가 수술비가 좀 모자라는데 하셨더니 아들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도 요즘 좀 빠듯해요. 그 말 듣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조용히 우셨대요. 혼자 견디기 힘든 일 있으시면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그게 보건복지 상담센터예요. 누가 들어줘요? 사실 우리 사회의 박어르신 김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가 213만이 넘어요. 그 중에 18.7%는 정말 아쉬울 때 도움 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세요. 더 마음 아픈 건요.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0.6명이에요. OECD 나라들 중에 1위예요. 5분 중 1분 가까이가 그렇게 외롭게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누구 잘못인가요?
자식 욕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기만 하다가 정작 본인 차례가 되면 받을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모양 문제예요.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하려고 가까이 모여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에 찔려서 다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는 거예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요. 부모 자식도 똑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면 존중도 사라져요. 가까울수록 좋다는 말,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도 살아요. 그래서 제가 105회를 살면서 배운 3가지 지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돈은 끝까지 본인이 쥐고 계세요.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돈은 방파제예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방파제에 있는 사람은 안 쓸려가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자금 운용은 본인 형편에 맞게 결정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입을 좀 다물어 두세요.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다 쓸 건지, 건강이 어떤지 자식한테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비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내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제받지 않아요. 세 번째는 거절할 줄 아세요. 자식이 뭘 부탁할 때 그건 엄마가 좀 어렵다, 아빠가 그건 못 해준다 하고 짧게 말씀하세요. 긴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처음엔 자식이 서운해할지도 몰라요. 익숙한 게 바뀌면 누구든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여러분이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다 큰 자식 감정은 그 자식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 몫은 여러분의 평온이에요. 박 어르신은 결국 그 응급실 침대에서 한 달을 더 계시다가 조용히 가셨어요. 마지막 날에야 자식들이 울면서 달려왔죠. 근데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필요했던 건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전화 한 통,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마지막에 그 응급실 침대에서 사흘 동안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정말 자신할 수 있으세요? 자신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달라지셔야 해요. 오늘 안 바뀌면 내일도 안 바뀌어요. 내일 안 바뀌면 10년 뒤에도 그대로예요. 각 어르신처럼 가시는 거예요. 이건 자식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한평생 자식 위해 사셨으면 됐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본인 거예요. 본인 돈, 본인 시간, 본인 마음. 누구한테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세요. 늦지 않았어요. 105살인 저도 이렇게 살아요. 일은 여든이 뭐가 늦어요? 당신은 공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풍경이 아니에요. 당신은 한평생 살아온 한 사람의 어른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식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가게 두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단해지세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본인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105회를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에요.